자, 우리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자, 한번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그쵸? 자, 강화도 조약에서부터 갑신정변까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꼭 멈춰놓고 여러분이 빈공책에다가도 한번 답을 해보고 선생님 풀이 영상 봐주면 좋겠어요. 1번 밑줄 이 사건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강화도 조약 체결을 논의하는 장면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여기 이미 뭐라고 나와 있어? 강화도 조약. 일본군의 강화도 해안 불법 침입으로 발생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바로 뭐였죠? 바로 운요호 사건이었잖아요. 맞아요. 바로 1875년에 있었던 일본의 군함이었던 운요호가 바로 강화도 앞바다에서 바로 조선에 바로 함포 사격을 가하면서 개항을 요구하는 이런 일들. 결국 이 운요호 사건을 보고 일본이 힘이 만만치 않음 느낀 조선, 결국 개화하자는 의견과 함께 더불어서 결국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105인 사건이라는 건 나중에 이런 것도 다 같이 공부해 봅시다. 나중에 1911년 바로 우리나라가 바로 일본에게 식민지를 빼앗겼잖아요. 1911년이니까. 이때 바로 데라우치라고 하는 총독 암살 사건. 이 총독 암살을 빌미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는 사건이 바로 105인 사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헤이그 특사 사건은 바로 뭐죠? 나중에 을사늑약, 이 을사늑약에 항의하기 위해서 이 헤이그 특사를 고종이 바로 세계만국 회의에 올리는 거죠. 만국평화회의에 올렸죠. 근데 결국 회의장에도 못 들어갔죠. 이 사건을 빌미로 결국 나중에 일본은 고종 황제를 퇴위시키는 이런 사건이 바로 헤이그 특사. 그 다음 제너럴 셔모노 사건은 바로 뭡니까? 바로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모노가 바로 평양 앞바다에 들어와서 통상을 요구했다. 그치? 요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 신미 양요가 일어났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자, 결국 운요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바로 뭐가 일어났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강화도 조약 체결의 배경, 자, 통상 개화론에 대두되었다. 그치? 개화를 해야 된다 라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었고, 그 다음 일본이 결국 문호 개방을 요구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운요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일본과 근대적 조약을 맺지만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하지만 너무나 잘 알듯이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그래서 부산과 그 외 두 개의 항구를 개항한다. 그 다음에 해안 측량을 허가한다. 이런 것이 반드시 불평등 조약이었다.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바로 뭐였을까요? 치외법권이었잖아요. 바로 영사 재판권을 인정해 준 것이었다. 즉 결국 일본인이 조선 땅에서 죄를 지어도 결국 조선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조약이었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5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배상금 지불 규정 이런 거는 아까 우리 한성조약이나 텐진조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재물포 조약 뭐 이런 것들에서 배상금을 지불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지, 강화도 조약에 배상금 관련된 건 없었고요. 그 다음 최혜국 대우를 적용한다 라는 말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최혜국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어도 뭔가 이 미국한테 가장 미국도 똑같이 뭔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나도 무조건 해줘야 돼. 이거를 적용한다 이거. 이게 바로 미국하고 맺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네,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있었던 내용이다. 들어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어떤 조약을 맺으면 조선이랑 맺어도 우리는 자동으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조건들을 우리도 대우받는다 라고 돼 있는 거지. 그다음 내지 통상권은 아까 설명드렸죠.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내지 통상권을 결국 허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외국인 고문을 초빙한다. 이모군란 이후에 마건상과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고문이 파견되었다. 그리고 제1차 한일협약에 따라 일본이 추천한 미국인 스티븐스와 일본인 메가타가 대한제국의 고문으로 초빙된다. 이건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3번 가조약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주제 땡땡땡땡의 체결. 조선 책략의 내용이 유포되고 청이 적극적으로 알선했다.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자, 이거 뭐예요? 1882년에 있었던 바로 뭘 말하는 걸까요? 조미 수호 통상조약. 즉 미국하고 처음으로 근대적인 조약을 맺었다고 했지. 우리나라가 서양 나라와는 처음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때 조약 이후에 있었던 내용이 되는 거니까 결국 뭐가 보내질까요? 개화를 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하겠죠. 그래서 조선 정부는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 미국 공사가 조선에 파견되자 바로 이 보빙사라고 하는 답방으로 미국에 파견한 외고 사절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별기군 신식 군대를 의미하는 거고 탕평비는 영조, 정조 시대니까 한참 전이지. 그다음 통리기모 아무는 개화정책을 총괄한 기구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그다음 4번 밑에 있네요. 다음에서 설명한 사건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특강 주제 개화정책을 둘러싼 갈등. 자, 멈춰놓고 풀고 있나요?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던 구식군인. 자, 뭐죠? 이모군란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결국 분노하여 난을 일으켰다. 일부 백성들도 이에 합세했다. 맞아요. 자, 이모군란이죠. 이 사건은 바로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이야. 이모군란은 근데 누구에 의해 진압됐어?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됐지.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간섭이 심화될까요? 청나라의 간섭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운요 사건 아까 봤던 강화도 조약. 통리기모함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던 개화 기구. 외교정학도서 약탈은 바로 프랑스의 병인 양요했잖아요. 그쵸? 좋습니다. 5번 밑줄근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사신문 청상인의 내지 통상을 우려한다. 자, 내지는 여기서 뭐냐면 육지까지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최근 조선과 청사에 맺어진 장정으로 청상인은 허가를 받으면 개항장 밖에 있는 육지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면 조선 상인의 상권은 크게 위협받는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조선의 상업이 무너지겠죠. 그쵸? 예를 들면 일본이나 중국인들이 신고만 하면 허가받고 우리나라에 와서 막 장사를 한다. 지금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것도 제대로 지금 안 된 판국이. 그치? 그래서 이 조선의 상업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다. 요걸 알 수 있죠. 맞아요. 요거는 뭘 계기로 이루어졌다? 이모군란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6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사진 속 인물들은 정부의 소극적 개화 정책에 불만을 품고 우정개국 축하연. 자, 이거 뭐예요? 바로 갑신정변이죠. 맞죠?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했네요. 자, 정답 몇 번? 1번. 3일 만에 실패했죠. 청나라의 개입으로. 그래서 바로 3일 전하 이런 이름 붙였죠.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기치로 내세웠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배울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거지.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바로 이모군란. 그치? 제물포 조약.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었고.
그치? 마찬가지로 청나라의 영선사를 파견하는 것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개화 정책의 일부였던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봤네요.